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법무부의 판단과 공익신고자냐 내부제보자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영웅과 배신자가 갈리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모두가 놀랄 소식이 예고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다. 어느 날 밤, 한 줄짜리 속보가 휴대폰 화면 아래쪽에 조용히 뜬다. 가수 김호중, 교통사고 논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바쁜 세상, 연예인 교통사고 기사야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하지 않던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이상하게 커지기 시작한다.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는 정황, 도주와 은폐 의혹, 증거훼손 논란까지 줄줄이 따라 나오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연예면의 가십이 아니라 사회면, 법조면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누구는 회사 안에서, 누구는 그 현장에서, 누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 그들이 입을 열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는 바로 이때다.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제보자인가? 아니면 조직을 배신한 내부자, 이른바 내부제보자인가?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쓰인 수많은 기사 뒤편에서 법무부가 수년째 고민해온 바로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공익신고자라는 단어를 떠올려보자. 우리는 보통 이 단어에 약간의 성스러움과 영웅담을 덧칠한다. 거대한 조직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정의로운 인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법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존재. 언론은 그들을 히어로처럼 그려내고 대중은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반면 내부제보자라는 단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같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 결국 자기 살려고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만 움직인 것 아니냐고. 공익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 불만, 보복심이 섞인 행위 아니냐고. 법무부와 법조계가 수년째 붙잡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똑같이 조직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들고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라며 칭송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부제보자라며 냉소한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김호중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사건에서는 이 논쟁이 더 극단적으로 분화된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이 정도면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한 제보니까 공익신고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또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젓는다. 연예인의 개인 비리일 뿐인데 이걸 공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여기서 잠시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자. 만약 당신이 그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다면 당신은 침묵했을까? 아니면 신고했을까? 회사의 압박과 시선, 팬들의 비난과 조직의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을까?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정작 본인이 그 상황에 서게 되면 몸이 먼저 얼어붙는다. 공익신고자 vs 내부제보자라는 말싸움 뒤에는 이렇게 현실적인 공포와 이해관계가 겹겹이 쌓여 있다. 김호중 사건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결국 이 지점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는 그 행위, 우리는 어디까지를 용기로 보고 어디부터를 배신으로 봐야 할까? 법무부의 역할은 이 혼란 속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누가 공익신고자인지, 어떤 제보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경고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감정이 섞인 폭로인지 애매한 선을 조금이라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김호중이라는 구체적 이름을 떠나서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처럼 작동한다. 유명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선이 몰리고 그만큼 제보자에게 돌아가는 칭찬과 비난의 강도도 몇 배로 커진다. 법무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난해한 사례다. 특히 연예인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다. 팬덤이라는 거대한 집단 감정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한쪽에서는 그를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라고 치켜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낙인을 찍는다. 그 사이에서 법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감정이 아닌 기준, 호불호가 아닌 원칙으로 판단해야 하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한 줄의 표현, 하나의 판결 문구조차 엄청난 무게를 가진다. 김호중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폭발할 때마다 사람들은 댓글창에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첫째,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했느냐? 둘째, 그걸 세상에 폭로한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이어진다. 누군가 사실을 숨기려 할수록 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드러내고 싶어진다. 숨기려는 힘과 드러내려는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누가 옳은지 무엇이 공익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 법무부의 기준과 철학이 시험대 위에 오른다. 더 어려운 지점은 여기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제보자가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제보의 내용이 공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어느 정도인지, 허위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그런데 대중의 감정은 그렇게 느긋하지 않다. 누군가의 메시지 하나, 영상 하나의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는다. 법무부가 천천히, 신중히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동안 이미 온라인에서는 공익신고자냐, 내부제보자냐를 두고 전쟁이 벌어진다. 김호중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다. 바로 실화냐는 질문이다. 음주, 도주, 증거 논란, 교도소 생활, 편지, 반성문, 그리고 다시 불붙는 여론. 우리가 매번 놀라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의 뉴스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제보자와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야 할까? 그들은 평생 공익신고자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아니면 내부제보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편한 역사로만 남아야 할까? 법무부의 판단이라는 말 안에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다. 이 판단은 앞으로 또 다른 사건에서 누군가가 입을 열 용기를 낼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할지를 좌우하는 신호가 된다. 만약 공익신고를 했다가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다음 사건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대로 공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 사람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믿음이 쌓이면 숨겨진 진실들이 조금씩 빛을 향해 나오게 된다. 법무부가 내리는 하나의 판단, 하나의 문장은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용기 지도를 다시 그리는 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김호중 개인의 잘잘못을 넘어선다. 이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목소리 중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거짓과 과장이 뒤섞인 추측성 폭로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사실과 책임있는 제보만을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것인가? 공익신고자 vs 내부제보자라는 구도는 결국 우리 각자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일에는 관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사건에는 잔인해지는 이중잣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구도는 조금씩 의미를 되찾는다. 당신이 만약 어느 날 우연히 유명인의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상상해보자. 회사는 시시하고 주변에서는 모른 척하라고 한다. 팬들은 그 사람을 지켜달라며 호소한다. 하지만 당신의 양심은 이미 알고 있다. 이대로 묻어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 침묵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공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공익신고자인지 내부제보자인지 판단할 사람은 누구일까? 여론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법무부의 냉정한 기준일까? 김호중 진짜 실화야. 이 문장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지는 거대한 질문이다. 유명인의 이름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팬덤의 감정, 언론의 속보 경쟁, 그리고 법의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한데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공익신고자 vs 내부제보자라는 네 글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신뢰의 문제, 정의의 문제로 떠올랐다. 잠시 후 발칵 뒤집힐지도 모를 이 소식의 진짜 정체는 어쩌면 단순하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제보자가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제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법무부의 판단을 구경하듯 지켜볼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양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오늘의 제목처럼 묻고 싶다. 김호중, 진짜 실화야. 그리고 한 번 더 묻고 싶다. 공익신고자와 내부제보자를 가르는 그 얇은 선 위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과연 그 선택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